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 행정사협회 이재하미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러만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무복무를 하셨던 병사분들 중에서 경계근무 중에 교대, 순찰 중에 부상을 입으신 분께서 의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보훈대상자 요건에 인정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그 전에 본인이 신청하셨는데 요건 비해당이 나오셔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결국에 2022년도 5월 초 엊그저께 보훈보상 대상자로 요건에 해당되신 사례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보험 관련된 영상을 계속 드리고, 어제도 어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나 홀로 신청을 했었는데 2번이 안 됐다. 근데 행정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에 영감을 받아서, 이거 정말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준비를 해서 해보니 요번에 요건 해당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보훈 업무와 관련돼서 영상을 드리면서 특히나 나홀로 신청하시는 분들, 이번 화면하고 다음 화면 제가 항상 엑기스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신청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는 제가 예전에 보훈처에서 국민배심원으로 이렇게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교육을 했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구분으로, 국가유공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의 수호 등 국가유공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에서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대상자로 요건에 부합되게끔 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자, 국가유공자는 경계근무, 수색정찰, 첩보활동, 범인체포, 화재진화, 인명구조활동 중에 사망 또는 부상자 분들께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해드리는 대상으로 보훈처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 국가의 보상 대상은 일상적인 행정 업무 또는 출퇴근, 체육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하신 분들께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앞에서 보시면 진지공사를 하다가 다치신 분도 있고, 풋살을 하다가 다치신 분도 있고, 경계근무, 이번 경계작전 말고 다른 경계근무 중에 너무 뜨거운 햇살 때문에 쓰러지셔가지고 턱이나 치아가 다치셔서 보훈보상 됐다가 유공자로 변경시켜드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정말로 나홀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문구 하나 작성하실 때도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인용하셔서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단계의 중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와 관련 입증서류,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신청하라는 신청인께서 직접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잘 읽어보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에서 각 소속 기관에게 이분이 군대 생활 하셨을 때 다쳤던 기록, 군병 기록, 어떠한 기록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절차를 하십니다. 그런 절차를 해주셔서 그 내용들이 다시 보훈처로 돌아왔을 때 이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을 잘 보시면, 자, 통보한 요건 사실 관련된 확인서와 관련된 입증서류,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 신청 시 제출된 관련 입증자료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 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훈처에서 심의를 담당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우리의 자료를 우리가 더더욱 직접 만들고 준비해서 드려야 요건의 최초 신청부터 요건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요건 해당이 중요하냐면 요건 해당이 돼야 그 다음에 신체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훈 심사도 하기 때문에 1차 요건 비해당이 되면 이 신청을 해야 될지 행정심판을 해야 될지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나홀로 하신 분들이야 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셨을지 등기로 하셨을지 모르는 그 작은 비용이 들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계속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건 해당이 되셨다면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처음에 비해당이 되셨다면 포기를 할지 한 번 더 할지에 대한 고민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잘 보시고 나홀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시던가 정말 힘들 때는 의뢰를 하셔서 도움 받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화면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5월 4일 날 결정된 경계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10년 이후에 군대를 가셨고 그리고 나서 의무복무를 다 마치고 계속 허리, 무릎 이렇게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 이유를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교대를 하러 가는 과정에 계단에서 굴러서 허리도 다쳤고 무릎도 다쳐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한 이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나홀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친 거는 사실인데 왜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한 소명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요건에 비해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그 당시에 관련된 자료 기록들을 다 찾아내서 이분이 허리와 무릎이 다친 거는 그 경계근무 교대를 위해서 일정 구간 순찰 과정에 계단에서 굴러서 그 추운 겨울에 계단에서 굴러서 뭐 겨우겨우 근무는 마치고 들어왔지만 원활한 치료가 되질 않아 악화돼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라고 좀 짧게 얘기해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간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서 이렇게 요건에 해당되게 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많이들 아셔야 되는 게 나는 어딜 다쳤어 이런 되겠지. 다치신 거는 축구하다가 발목을 다칠 수도 있고 훈련하다가 발목을 다칠 수도 있고 유격 훈련을 하다가 발목 다친 거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떤 것을 하다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어떤 훈련을 하다가 어떤 교육을 받다가 이 훈련과 교육과 행위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던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래도 보훈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셔서 명예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을 요번에도 이제 도움을 드려서 이렇게 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아직도 뭐 어르신께서 먼저 하늘로 가셔서 이거를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어르신께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등록되신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월남 참전용사든 6.25 참전용사든 이렇게 해서 계셨는데 아직도 등록을 못 하셨다고 하시면 관할 보훈청에다가 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무복무를 하시다가 경계학전 중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의무복무를 하시던 직업군인을 하시던 경찰, 공무원, 소방 쪽에서 근무를 하셔서 부상을 입고 상의를 입은 다음에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기 위한 노력 혼자 하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지아미 21은 각 지역별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사들이 관련된 실무 그리고 사실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좋은 영상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이지아미 21의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